1860년 허먼 머제트는 뉴햄프셔 호수 지방의 길맨턴 아카데미라는 작은 부락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른들에게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깔끔한 외모 덕분에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특히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허먼은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친구는 톰이라는 아이 한 명뿐이었는데 톰은 버려진 집에서 같이 놀던 중에 2층에서 실수로 인해 떨어져 죽었고 어렸던 허먼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톰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폐쇄적이고 특이한 성격의 허먼을 종종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인 동시에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허먼보다 나이가 많은 소년들이 마을 의사가 외진을 나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허먼을 사무실 구석에서 폭행한 뒤에 근처에 있던 인체 해골을 그에게 밀어서 넘어뜨렸고 온몸 위에 부서진 해골을 뒤집어 쓴 허먼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년들은 그를 내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허먼은 평생토록 해부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허먼은 처음에는 개구리, 도마뱀을 해부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토끼, 고양이, 그리고 개까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허먼이 어린 시절을 보낸 뉴햄프셔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에게는 너무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버몬트로 가서 1년간 대학 생활을 한 뒤에 미시간 대학교에 편입하였고 1884년 꿈에 그리던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늘 생각해오던 완전 범죄로 돈벌이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가공의 임무를 내세워 생명보험을 들고 나서 시체 하나를 구해 그 시체를 피보험자로 내세우고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공하려면 당연히 시체가 필요했지만 그에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1886년 허먼 머제트는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실명 대신 헨리 하워드 홈즈라는 가명을 사용합니다. 이후 허먼은 죽을 때까지 본명보다 홈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2주 이후에 홈즈는 어렸을 적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밝고 쾌활한 성격과 말끔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고 잉그루드 교회의 고급 주택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늙은 과부 약제사 홀튼의 조수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약제사 홀튼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홈즈는 그의 부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척 집에 가셨습니다 라며 안심시켰고 그 누구도 이 젊고 잘생기고 유쾌한 젊은 조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일개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약국의 매상과 남겨진 약제사의 재산 덕분에 홈즈는 약국 건너편에 멋진 저택을 구매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보통의 큰 저택에 지나지 않아 보였지만 내부에는 100개가 넘는 방들이 비밀 통로와 가짜 벽들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환기구와 함정들도 곳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벽을 성면으로 채워 넣어 외부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으며 각 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 놓아 홈즈가 염탐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각 방들마다 가스 파이프를 연결하여 자신의 방에서 어느 방이든 원하는 때에 독가스를 피울 수 있게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에는 지하실로 바로 이어지는 낙하장치도 설치되어 있었고 홈즈의 연구실인 지하실은 해부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큰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자신의 성의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설계도를 나누어 여러 건설회사에 맡겼습니다. 건설 자금에 집을 기일이 와도 지불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못한 회사가 시공을 중지하게 되면 또 다른 회사에 중단된 시공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비용을 최소화하여 내부를 만들었고 설계도를 여러 장으로 나눠 여러 건설회사에 맡긴 탓에
그 누구도 전체적인 도면과 내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 만국 박람회가 열렸고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도시 내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자 사업 수완이 뛰어난 홈즈는 자신의 집을 호텔로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저렴한 잠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며 호텔로 불러들였고 그들은 두 번 다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홈즈는 사로잡은 여성들을 고문실로 끌고 가 묶어두었으며 칼과 염산, 쇠고리 등으로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저녁에는 각 방마다 가스를 주입시켜 질식사하는 여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 중에는 홈즈와 바람을 피웠던 유부녀도 있었는데 그녀는 홈즈와의 외도가 남편에게 들통나고 남편이 시카고를 떠나자 8살 난 딸과 함께 홈즈의 호텔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그녀와 딸을 은밀한 고문실로 데려갔고 이후 모녀의 행방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홈즈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토막내고 감쪽같이 처리하는 데 탁월했고 그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만하며 시카고 의과대학에 피해자의 시체와 유골을 팔아넘기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카고 의과대학에선 그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시체를 공급받았고 그 대가로 홈즈에게 많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괜찮은 표본을 얻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공급자인 홈즈에게 따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홈즈의 범죄 행각은 수년 동안 알려지지 않고 자행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체포된 계기는 전혀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쇄살인에 바쁜 나날을 보내며 틈틈이 대규모의 보험 사기를 진행했던 그는 사기의 공범자인 벤 피첼을 사소한 다툼 끝에 살해하게 되었고 평소처럼 벤 피첼의 시체로 보험 사기를 치려했지만 이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히며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홈즈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경찰은 더 많은 증거 수집을 위해 그의 호텔을 수색하게 되며 몇 년간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홈즈는 27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인정했지만 경찰은 그가 죽인 사람이 최소한 50명에서 200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후 홈즈는 범행 자백을 무효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홈즈는 죽기 직전에 피해자들의 유족이 보복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관을 시멘트로 감싸서 10m 깊이의 땅속에 묻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에서는 이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1896년 5월 7일 그는 교수대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홈즈의 살인 호텔은 이후 박물관으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미심쩍은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헨리 하워드 홈즈는 19세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으로 기억됩니다. 범죄학계의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미치광이 살인마라도 살인을 기업화한 홈즈에 비하면 정상인에 가깝다.